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가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돼요. 뜻밖의 모르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부모를 지속적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문제를 겪어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끔씩 부모를 만나는 경우일지라도요, 그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고요,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나를 부모가 변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모는요,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변하고 싶어도요, 자신을 성찰할 수 없는 나의 특성상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요, 부모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내가 변화해야 해요. 내 자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먼저는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쪽으로 달라져야 해요. 나를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잘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요,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아상이 손상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요, 넌 결코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 넌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약점이나 결함을 극복할 수 없어 라면서요, 성인이 된 지금도 이런 자기 개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내 자신을 잘 보살피는 나로 바뀌어야 해요. 부모의 충분한 보살핌이 없어서 제대로 발달할 수 없었던 내 자아의 영역들이 변화되도록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면서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을 높여야 해요. 존중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넌 가치 있는 존재야.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 넌 실수를 만회하고 결함이나 약점을 극복해 갈 수 있어 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요, 마음의 변화는요, 반드시 찾아와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욕구에 집중해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해요. 사람은요, 자신의 욕구, 기분, 그리고 감정을요,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루 발달하고 아울러서 인간관계도 편안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무시했기 때문이고요. 또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면 너 너무 과잉 반응 아니니? 아유, 불쾌해. 이런 식으로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입시켰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이런 메시지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는요, 자기의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의 기분이나 욕구를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자기답게 살지를 못해요. 이제부터는요, 변해야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집중하면서, 세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해요. 나르 부모의 자녀들은요, 완벽을 추구해요. 완벽주의자는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요. 자신의 비현실적인 목표와 지나친 책임의식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요, 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들은 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야 해. 이전에 얼마나 잘했든지 상관없이 더 잘해야 돼. 네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야 해. 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해와 같이요, 부모에게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자신의 것처럼 내면화되어서요,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해요. 이제 변해야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며 내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포기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요, 그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네 번째는요, 자신의 경계를 세우고 유지하는 쪽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고요, 안정감을 느껴요. 타인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면 저항할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울러서요, 적절히 자신을 노출하면서 타인에게 압도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만약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면요, 자신의 경계를 점검해 봐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행복을 내가 책임져야 했다면요, 남들도 내게 똑같은 짐을 지울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요, 너무 완고한 경계를 두면서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반면 경계가 모호하면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서부터 남인지 잘 몰라서요, 착취당하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적절한 거리, 즉 경계가 필요해요. 또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으려면요,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필요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한마디로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요, 평소에 내가 누구인지, 남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타인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그런데 나를 부모는요,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녀는 관계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신뢰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터득하게 되죠.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남들에게 짓눌릴까봐 두렵고요, 남들을 신뢰하는 것도, 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게 되죠.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요,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해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의외로 많답니다. 우리가 나르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노력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일단 오늘 얘기한 5가지를 염두에 두고요, 변화를 시도해 보자고요.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비록 상대가 나르 부모일지라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